우리 1mm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알려드린 꿀팁을 이 한 키트로 복습할 수 있다. 한 키트로 끝내기! 이 키트로 목걸이, 끼링, 팔찌, 반지, 귀걸이 이렇게나 만들고 이만큼이나 남았다. 안녕하세요 1mm들 주얼리 디자이너 슬심이입니다. 정말 저희 비지타민의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죠? 맞습니다 1mm들. 정말 비장하죠? 이 키트면 진짜 여러분 지난 1년간 슬심이가 알려드린 꿀팁들을 모두 복습하실 수 있는 키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초심자다. 나 그냥 이거 하나로 무언가 많이 고민 안 하고 막 이거저거 사놓으면 너무 어렵다. 그냥 뭐 하나만 샀을 때 이렇게 저렇게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싶은 초심자인데 어떡할까요? 하면은 이거 하나면은 끝내실 수 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이거 준비하면서 이 좁은 사무실에서만 2만 보 이상을 걸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거 준비하는데 막 이하를 찾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갖다 놨다 넣었다 뺐다 이만큼을 넣을까 저만큼을 넣을까 모자를까 우리 1mm들이 이거는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사용할까 저렇게 사용할까 정말 너무 고민해 진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저 그날 병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비지타민 식구들이 열정을 쏟아서 만든 키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 키트 하나로 만족스러운 제품을 정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키트이기 때문에 이 키트 이제 세 컬러로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너무 튀는 컬러는 싫다. 나는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검정 그런 무채색 톤을 좀 선호한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무채색 톤의 키트도 준비를 했고요. 나는 잔잔한 컬러를 좋아한다. 잔잔한 파스텔 컬러 톤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스텔 컬러 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 액세서리면 뭐니 해도 통통 튀는 발랄함이 매력 아닌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빨주노초파나 뭐 비비드한 컬러 컨셉으로도 총 3가지 컨셉의 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제품을 만들었구나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려 볼게요. 자 1mm들 제가 그래서 지금은 비비드 컬러 키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 아크릴 박스를 선정하는 것부터 저희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어떤 아크릴 박스를 준비를 해드려야지 사용하시는 게 좀 편리할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물론 저희도 이제 많이 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통이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무언가 휴대를 하시거나 만드실 때 편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 칸도 뚜껑을 각자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업을 하실 때 이거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끼우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덜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때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만드는데 편리하게 환경을 만드시고 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쪽에는 키링에 활용할 수 있는 D 형태 고리의 키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티핀과 큐빅 낚시고리를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글라스 비즈 2mm, 3mm, 4mm의 사이즈를 줄을 끊지 않고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의 알들은 이제 좀 큰 사이즈 8mm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알들. 그리고 우레탄 줄. 이 밑에는 여유의 폴리백 작은 사이즈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관하고 싶으신 제품이나 자재들을 보관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틸 와이어. 키링이나 이제 목걸이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이쪽 4줄은 금속 부자재를 준비를 해드렸어요. 골드랑 OR 컬러로 이제 우리 1mm들이 골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OR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2컬러를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관통형 자재들이랑 포인트 관통형 캡 이렇게 2컬러 2줄 그리고 고정볼과 누름 고정볼, 올챙이 캡, OR 컬러의 펜던트 장식들, 골드와 브라운 컬러의 펜던트 장식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오링, 작은 거와 큰 거 3사이즈와 8사이즈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붕어 장식 이 위쪽에는 이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형태의 알들과 비즈, 원석, 시드 비즈
그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드렸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넣어드린 이제 2mm, 3mm, 4mm의 글라스 비즈 론델은 일부러 끊지 않고 한 줄 그대로의 알들을 넣어드렸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 끊겨 있는 온전한 한 줄로 넣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줄로 되어 있는 알들은 줄로 보관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줄에 끼워져 있는 알들을 언제 어떻게 어느 디자인에 사용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풀러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줄에 끼워져 있는 채로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 너무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줄에 끼워져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시고 사용을 하실 때는 내가 사용할 만큼만 빼놓으시고 빼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한 다음에는 끝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여기에 넣어드린 폴리백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보관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로 이제 폴리백을 여유분을 넣어드리기도 했는데 다시 끝부분을 묶은 다음에 원래 있던 통에다가 보관을 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준비해드린 알들은 제가 저번에 모카무스 키링 만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알들을 조합을 하실 때 알들과 뭐 부자재 사이사이에 존재감은 뚜렷하지 않지만 꼭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알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알들을 여기서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알들을 좀 더 여유 있게 한 줄로 넣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알들로 좀 8mm 이상의 큰 사이즈의 알들을 넣어드렸어요. 컬러가 있거나 형태가 특별하거나 그런 알들을 포인트 부자재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큰 원석이나 알을 넣어줌으로써 포인트 구간을 만들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쪽에 넣어드린 좀 큰 알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넣어드린 이제 티핀은 단순하게 심플한 귀걸이를 만들 때 사용을 하셔서 굿자마리를 하셔도 좋고요. 넣어드린 알들 있잖아요. 알들이나 비즈, 그 원석에는 고리가 없으니까 이 티핀을 이용을 하셔서 고리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달아주는 펜던트, 알들을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드실 때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스틸 와이어 사용이에요. 스틸 와이어를 사용을 할 때 저는 이 스틸 와이어의 끝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당기면서 내가 필요한 길이만 빼서 사용을 하시면서 나머지 본체는 이 안에서 보관이 될 수 있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다 지금 빼버리면 이렇게 다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두고서 사용을 하시면 분명 이거 꼬이고 꺾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저도 지금 풀리든지 말든지 하면서 꺼냈는데 이렇게 다 풀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관할 거야? 막 보관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풀리기 전에 봉투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쓸 부분만 뺀 다음에 나머지 본체는 이 안에서 보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스틸 와이어는 보관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속 부자재로 이제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오알 컬러와 골드 컬러, 브라운 골드 컬러까지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컬러로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한 제품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도 사용을 하거든요. 꼭 한 가지 컬러로만 쭉 사용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믹스 매치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보시면 넣어드린 골드 캡 중에서 이 캡이 있어요. 이 캡은 다른 이제 캡들에 비해서 좀 얇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집게나 공구를 사용해서 형태를 좀 변형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쉽게 변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렇게 좁은 각도로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좀 사이즈가 큰 알에 이 캡을 써주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캡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집게로 살짝씩 누르면서 펼쳐주세요. 그러면 캡이 이렇게 좀 각도가 넓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원형의 넓은 알이나 그런 알들에다가 사용을 해주시기에 또 알맞은 사이즈의 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캡은 그런 식으로도 좀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캡 같은 경우에는 무도금 상태에서 도금을 넣으면서 골드냐 오알이냐 브라운 골드냐 뽑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키트 중에 보면은 캡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도금되는 과정에서 캡끼리 좀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손으로 이렇게 톡 떼가지고 평집게로 톡 빼주시면 분리가 돼요. 저희도 신경을 쓰면서 넣기는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겹쳐진 캡이 있다면 그렇게 떼어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두 칸은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형태의 기본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관통형 자재들을 넣어드렸고요. 이쪽에는 이제 포인트 구간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아이들을 넣어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고정볼이랑 올챙이 캡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고정볼은 제가 일반 고정볼, 이 올챙이 캡과 세트로 사용하시는 고정볼을 넣어드리기도 했고요. 올챙이 캡 사용하시는 거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고정볼 중에 이 누름 고정볼 있잖아요. 이것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키링 같은 거를 제작하실 때 아니면 올챙이 캡을 사용하기 귀찮다 할 때는 이 누름 고정볼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누름 고정볼을 사용을 해서 키링을 만들어 봤는데, 그때는 키링을 연결하는 오링이 좀 두껍고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누름 고정볼을 사용해서 고리를 와이어를 U자로 만들어서 만들어주실 때 오링이 통과될 그 자리를 생각하시고 스틸 와이어로 만드는 고리 부분을 너무 작게 만드시면 안 돼요. 사용하고자 하는 오링이 두께가 두꺼우면은 그만큼 누름 고정볼의 유턴으로 만들어지는 스틸 와이어의 고리를 좀 약간 생각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시고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포인트 장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는 펜던트 장식의 아이들 를 넣어드렸어요. 좀 귀염귀염한 곰돌이, 코인 이런 애들도 넣어드렸고요.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왕관, 열쇠, 잎사귀 모양 이런 애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오링으로 연결하는 게 필요한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3 사이즈의 오링을 넣어드렸어요. 키링이나 큰 제품, 좀 두꺼운 액세서리에 연결을 하고자 할 때는 큰 사이즈의 오링도 필요하기 때문에 8 사이즈의 오링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름 고정볼로 만약에 제품을 만드실 때는 이 8 사이즈의 오링이 좀 더 두껍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거를 생각을 하시고 고리를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붕어 장식과 꼬리체인, 오알 컬러와 골드 컬러. 비즈타민의 붕어 장식은 이제 구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고리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고리예요. 그래서 목걸이 장식이든 어디에 장식을 활용을 하시더라도 엉키거나 뒤틀리는 점을 좀 보완하려고 이렇게 고리가 좀 자유로운 붕어 장식을 사용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비비드 컬러의 키트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통을 컬러 컨셉으로 또 나눠봤어요. 무지개 컬러로.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화이트, 그레이 실버, 아이보리, 요 한 칸에서 느껴질 수 있는 다양한 컬러들, 시드비즈. 그래서 칸칸마다 준비해드린 알들에서 포인트 자재를 찾아서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스마일이 그려진 자재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포인트 자재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형태가 이렇게 작고 길쭉하게 있는 일반 론데보다는 좀 특별한 형태죠. 이런 형태를 좀 포인트로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써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기는 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주황색에서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컬러톤, 노란색에서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컬러톤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컬러 톤마다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알들 사이사이에 존재감이 조금은 덜 하지만 여기저기 매칭을 하기에 어렵지 않은 알들로 이 알을 써주셔도 좋고, 그리고 더 작은 사이즈의 알들을 준비를 해드리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드비즈로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시드비즈도 워낙 이 안에서 색깔이 많기 때문에 이미 색깔이 많은 아이들하고 매칭을 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좀 중간중간 채도가 낮고 무채색의 톤에 이런 시드비즈를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무채색 컬러톤도 준비를 해드리긴 했어요. 두루두루 잘 섞어가면서 제품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키트로 뭘 만들 수 있는데 궁금하시죠, 일미리들? 제가 이제 만든 거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먼저 제가 만든 목걸이.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랜덤하게 알들을 넣어주자 생각을 하면서 만든 목걸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알들을 다양하게 넣으면서 목걸이를 만들어야지와 큰 알을 사용을 하더라도 5mm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기준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 전체 길이가 지금 35cm 정도 되거든요. 이 35cm의 길이를 정말 다 다른 알들로 채워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만들다 보면은 너무 그 길이를 채우시는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들 중간중간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내가 겹치지 않게 각각 다른 알을 금속 부자재를 넣어줄 거야 라는 사이사이에 공간을 채우는 알들로 이제 저는 이런 시드비즈, 멀티컬러 시드비즈와 이 알들 중간중간을 서로 이어주는데 큰 무리가 없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 알로 이 아이들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스마일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는 시드비즈 사이에 여기 들어가는 론데 비즈와 시드비즈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도 하트 금속 부자재와 길쭉한 형태의 특별한 보라색 컬러의 원석 사이에 이 론데 그리고 이 시드비즈 채워서 이 구간을 또 메꿔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게 반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와 또 보라색 알을 넣어주는 거에 시드비즈와 론데비즈, 스마일과 이 금속 부자재와 보라색 블루알 사이에 시드비즈와 또 시드비즈 아이보리와 멀티 시드비즈.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포인트로 넣고 싶은 알들을 꺼내놓고 정한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알들로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엑스트라 비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 아이들을 중간중간 넣으면서 제품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 알들의 멀티비즈 목걸이로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나는 좀 더 컬러풀하지만 심플한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 막 이렇게 복작복작한 목걸이를 만들었으니까 하나 정도는 좀 심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컬러풀함이 경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목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알들을 뭐 써야지 생각하기보다는 좀 전에 보여드린 요 기본템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구간을 길게 나눠서 끼워준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기본템들을 길게 긴 구간으로 제가 끼워준 게 딱 보이시죠? 이렇게 목걸이를 완성해 주시고 중간에 딱 금속 부자재로 펜던트 한 구간 내가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앞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포인트로 딱 이 하트 금속 부자재 그리고 펜던트 형태의 금속 부자재를 하나 달아서 펜던트형 목걸이를 만들자 했었고 대각선 반대편에는 하얀 알 무채색을 넣어줘서 포인트로 보이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목걸이를 이제 만드실 때 여러분 얘네들을 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레탄에 바로바로 옮겨가면서 끼워주시는 게 훨씬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시겠죠? 만약에 이 알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다 알알이 펼쳐놓으시면은 시드비즈도 하나씩 끼워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씩 끼워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게 복잡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아닌데 우리는 줄로 끼워져 있는 아이들은 줄로 보관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은 키링이에요. 키링과 팔찌는 같은 알들을 끼우는 전개 계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포인트 알들 구간이 딱딱 보이죠? 그리고 키링하고 팔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로 넣고자 하는 큰 알들을 사용을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알들을 너무 작은 알을 계속 쓰기보다는 6mm, 4mm, 5mm, 8mm 이런 알들을 두루두루 사용을 해줬어요. 팔찌를 사용할 때는 너무 큰 알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즈가 제일 커도 10mm 이상은 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이즈가 지금 보면 10mm 스마일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고 나머지 이런 아이들은 지금 8mm예요. 글라스 비즈가. 이것도 10에 8 사이즈. 그런 계획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알의 사이즈를 제일 큰 사이즈를 어느 정도까지만 쓰겠다 사용을 하시고 그 밑으로 되는 사이즈를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매칭을 해준 거예요. 제가 항상 초반에 팔찌를 만들 때 많이 설명을 드렸던 박약 중간약으로 알들을 끼워준다. 도레미를 피하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끼워준 거예요. 팔찌를 완성을 했고 키링은 팔찌보다는 좀 더 존재감이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어서 좀 더 큰 알들을 더 많이 써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키링 제가 메인 줄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뭔가 약간 2줄짜리 키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인 자재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좀 큼직큼직한 아이들을 써줬기 때문에 다른 아이는 좀 잔잔한 느낌으로 매칭을 해줘서 같은 컬러톤이지만 느낌이 좀 잔잔한 아이로 메인과 약간 서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2줄이 세트인 키링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잔잔한 느낌을 또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다가 제가 반지를 또 만든 거예요. 이런 잔잔한 느낌의 반지가 또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잔잔한 키링을 만들고서 바로 이어서 만들었던 게 이 비즈 반지. 우레탄 줄을 숨겨주려고 이 금속 부자재를 포인트로 넣어줬고요. 좀 컬러풀함이 돋보이는 시드 비즈를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4mm 사이즈의 알들을 넣으면서 포인트로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걸이를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이 귀걸이. 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키트의 확실한 컨셉이 비비드한 컬러감이기 때문에 귀걸이도 좀 재미있고 경쾌한 느낌의 귀걸이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좀 큰 사이즈의 원석을 먼저 정한 다음에 언밸런스하게 매칭을 해서 좀 재미있는 장난감같이 귀여운 귀걸이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 위로 시드와 론데들을 매칭을 해줘서 전체적인 길이는 똑같이 끝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조합은 좀 랜덤하게 언밸런스한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귀걸이를 만들어봤어요. 티핀 하나에 그냥 이 조합을 한 번에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 굿자마리를 해서 큐빅 낚시고리를 연결을 해줬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귀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키링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을 응용을 하면은 슬시미는 이걸 키링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발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팔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발찌가 될 수 있고 나는 큰 사이즈 묵직한 발찌 좋아하면 이거를 또 발찌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잔잔한데 복작복작한 거를 나는 팔찌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팔찌를 만드셔도 되는 거고 얘를 또 팔찌로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큰알들이 모여있는 좀 두께감 있고 볼륨감 있는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걸 또 목걸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러면서 팔찌, 목걸이, 키링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또 응용을 하시면은 목걸이로 보여드렸지만 이건 팔찌로도 하실 수 있고 반지로도 하실 수 있고 발찌로도 하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품목이 가지수로만 보여드리면은 6개 만들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는데도 제가 사용하고 남은 키트를 또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나 지금 자재가 남아요.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또 자재가 이만큼이나 남는다. 남아있는 이 알들로서만 조합을 해서 또 무언가를 만드셔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하실 때는 그냥 포인트 자재 한두 개씩 낱개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재와 같이 응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다소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길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끝! 이 키트는 이제 진짜 지금 우리 긴 시간 동안 저를 봐주시는 우리 1mm들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1mm들, 뉴 1mm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리하게 비타민스러운 다양한 제품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준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 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키트다. 예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 하나면은 정말 비타민스러운 다양한 제품을 이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안녕.